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슈 인사이트. 자, 모처럼만에 하늘에서 한방눈이 내렸죠, 어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겨울은 겨울다운 그런 소식이 느껴지는 것처럼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도 좋은 소식으로 함께 좀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셀트리온 그룹주 심리봉의 최고봉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왜 이슈 인사이트냐? 이슈는 있어요. 갖고 있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그렇지만 오늘은 이슈보다는 진정한 인사이트. 이 인사이트로 어떻게 셀트리온을 해석할 건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해서 셀트리온 그룹 3총사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 달 전에도 한번 다뤘었습니다만 그때는 좀 좋은, 그러니까 이슈 인사이트가 아니라 공개 방송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다뤘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호재가 발표날 때마다 이 주식을 팔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평생 먹어야 되는 욕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밤이죠. 미래의 다른 이름 스마트카라는 주제로 밤 10시에서 이제 11시 반 사이에 강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5일 전이지만 사실 일주일 전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된 내용이 뭐냐면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셀트리온을 다 팔아라. 그때도 똑같은 인사이트로 봤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심리 게임인데 호재가 터뜨려가면서 못 올라갔다. 그리고 이미 3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 수익 실현하고 다음을 떨어졌을 때 다시 물량을 잡아야 될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때가 1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거에 맞는 실질적으로 이제 2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관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셀트리온에 갖고 있는 부분에서 왜 인사이트로 왜 셀트리온 그룹을 선택했는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를 같은 맥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상징적으로 보겠습니다. 대장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빠르죠. 예, 볼 내용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왜냐, 종합주가지수 요동치지만 셀트리온만이 가지는 독특한 힘, 독특한 움직임이 사실 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테크니컬적인 요소를 잘 보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실적을 본다면, 섞어서 본다면 정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이고요. 그렇지 않고 심리게임에서 지는 분들한테는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는 종목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보는 강의를 통해서 객관적인 기준과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포함해서 이 종목을 타이밍을 한번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실적입니다. 네, 실적이에요. 왜 심리게임인데 실적을 언급을 드리느냐? 아무리 심리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실적의 바탕이 본질적인 팬더멘탈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의 외우다시피 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액입니다. 2019년도 1조 1280억. 그 다음에 2020년도 작년도죠. 네, 1조 8천억. 재작년도 2018년도는 얼마냐? 약 9,800억 정도의 매출액이었습니다. 1조 원이 조금 안 됐었어요. 자, 그런데 2018년도에 1조 원이 안 됐던 매출액이 얼마 됩니까? 2020년도에 그렇죠. 1조 8천억. 더블 됐죠? 매출액 더블. 몇 년 만에? 2년 만에. 그 다음에 2019년도 매출액 1조 1280억인데 지금 2021년도 이번 연도 예상되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네, 2조 8천억에 가까운 2조 7970억. 더블 됐죠? 네, 100% 성장. 자, 2020년도 매출액 1조 8천억입니다. 2022년도 매출액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3조 6천억 가까이 예상되죠? 또 더블 됐죠? 2018년에서 2020년 더블, 2019년에서 2021년 더블, 그 다음에 2019년, 20년에서 2020년 더블. 사이즈가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더블 봉당 돌을 던지자 징검다리 형태로 매년에 매출액 1조 원짜리 넘는 회사가 매출액이 2조 원씩 2년마다 더블 돼요. 이런 회사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출액 1조 원 넘는 회사 중에 2년 있다가 2조 원 되고, 그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4조 원 되고, 이런 회사면요, 세계적으로 10손가락 정도 꼽을 수 있는 극히 드문 회사인데, 이걸 무슨 회사라고 그러느냐?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전설의 동물이죠. 머리에 뿔 달아서 소위 요종들이 사는 그 천사들이 사는 그런 파라다이스면서 사는 그런 전설의 뿔의 기업이라네. 전설의 말이에요. 거룩한 상징성 있는 말이죠. 자, 그런데 매출액이 1조 원 넘는 이런 회사 중에서 신생기업을 유니콘이라고 그러는데, 상장할 때 셀트리온은 상장됐는데 매 2년 경년으로 더블씩 성장해요. 전 세계에 이런 회사 진짜 흔치 않습니다. 1000억짜리에서 2000억 되는 거 많습니다. 100억짜리에서 300억 되는 거 많아요. 그러나 매출액 1조 원짜리가 2조 원 되는 거 정말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3번 연속이나. 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1조 33%, 40%, 41%, 42%. 영업이익률이 1조 원일 때도 33%, 2조 원일 때도 40%, 더블이 됐는데 또 40%, 또 더블이 됐는데 또 42%. 지금 제가 이 똑같은 얘기를 정말 TV 방송, 그 다음에 이슈 인사이트, 박한샘의 내재적 가치 분석할 때 5개월 전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내재 가치 분석할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룹 분석할 때 예전에 10만 원대 했을 때 계속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외웠을 겁니다. 야, 진짜 셀트리온 좋은 기업이구나. 내재 가치 분석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도 있지만 이 똑같은 말을 저는 6개월 전부터 계속 반복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수 2000일 때부터. 무슨 얘기냐? 매출액도 더블인데 몸집이 커지면 씨름 선수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60kg짜리 씨름 선수 금강급하고 한라급, 백두급 몸집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스피드는 떨어져요? 더 붙어요?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운동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무거울수록 더 움직이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건 뭐 만고불변의 진리죠. 근데 셀트리온은 몸집이 커졌는데 어떻습니까? 실적이 더 늘어나요. 규모의 경제도 있습니다만 독특한 기업입니다. 이런 회사는 매출액이 더블되는 거 1조 원 중에 전 세계 10개라면 이렇게 실적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입니다. 똑같은 얘기 6개월 전, 5개월 전, 4개월 전, 3개월 전, 2개월 전, 한 달, 지난주 또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이렇게 더블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이렇게 좋은 회사니까 5월달, 7월달 어때요? 당연히 이 회사는 주가가 상승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격 JP모건이 이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해왔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실적으로 보면 100만 원 가도 이상한 회사는 아니다. 당장. 문제는 뭐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것만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심리게임이라든가 수급인데 지금은 수급을 누르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기다렸다가, 그렇죠? 30만 원에서 기다렸다가 좋은 타이밍이 되면 매집을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22만 원을 기다린다고 그랬죠. 그때도 욕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왜? 골드만삭스하고 같은 편이라고. 내재가치 좋게 분석해놓고. 그렇지만 그거는 내재가치는 내재가치고 시장에서 찍어 누르겠다는 것은 그렇게 뭐 따를 수밖에 없어요. 타이밍에 좋은 타이밍이 왔죠. 자, 그런데 이때는 저희가 현대자동차라든가 OCI, 하나솔루션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잘 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종목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 막 분출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못 건너왔단 말이에요. 자, 셀트리온 어떻습니까? 24만 원, 23만 원에서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40만 원까지. 거의 더블 올라왔죠. 그때 호재 발표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다시 매도 계속 매도 사인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아까 보셨던 유튜브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죠. 박한샘 공매도하고 같은 편이다.
이 주식 팔으라고 그런다. 치료제 발표 나오기 하루 이틀 있으면 나오는데 제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그때도 심리게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호재 터뜨려 놓고 이제 물량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인 왜 그런 건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31만 2천 원 이렇게 3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타이밍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오늘 심리게임 2입니다.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개미들은 뭐 할 때? 손절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제 매수 타이밍. 그때 38만 원, 39만 원 혹은 여기 39만 원, 40만 원에서 39만 원, 38만 원에 정리했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는 단기 지금 추격하지 마시고요. 변동성에서 가격이 내려칠 때마다 매매로서 혹은 일정 부분 투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심리 게임을 볼 때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철저하게 기본적 분석을 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낙폭이 과하다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요, 그 자체로서도 방금 보셨습니다만 한 15만 원에서 그때도 제가 15만 원, 16만 원에서 언급드렸었습니다만 그냥 아까 보셨던 그 실적만 갖고도 2021년도 예상 실적까지는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제 2022년도 예상 실적까지 나오고 있지만 2018년에서 2020년 더블, 2019년에서 2021년 예상되는 부분 또 더블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실적만 갖고도 15만 원, 16만 원에서 30만 원, 3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50만 원까지도. 100만 원까지 간다고 해도 정말 이상한 주식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100만 원까지 가도 이상한 주식이 아닌데 지금은 이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한샘의 이슈 인사이트잖아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원래는 가치 주고 성장 주고 그래서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그거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치료제 테마라는 코로나 치료제 테마라는 이슈에 대한 영향력에 갇혀버렸어요. 마치 현대 로템이나 현대 건설이나 현대 엘리베이터가 건설주나 기계산업주나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북 테마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처럼 지금 딱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성이 더 강한 겁니다. 그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심리 게임이 더 강해진 형국이에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정화 작업이 일어야 되는데 필터링이 나올 때까지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 투자로서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는 매매로서 좀 봐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가치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치료제 테마로 코로나 테마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정말 더 요즘 같은 장에 더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남아요. 자,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의 R&D, 즉 파이프라인입니다. 연구하는 지금 약에 대해서 랩시마. 랩시마인데 오리지널 약은 레미케이드죠. 레미케이드인데 이제 여기서는 랩시마로 붙였고요. 리툭산, 그대로 리툭산, 허셉틴, 허주마로 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랩시마 마찬가지 이제 프로젝트명이 약간 좀 틀려요. 출시했습니다. 이미 2016년, 19년, 2020년도 3월 달에. 시장 규모는 얼마냐? 4조 원, 6조 5천억, 4조 원. 원달러 환율 1,000원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1점이라면 4조 4천억짜리네요. 7조 원짜리고 4조 4천억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7억 달러. 참 470억 달러. 끝자리 10억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약 50조 원 정도 되는 시장 규모가. 보통 이런 약들은 영업이익률이 한 40%, 50% 정도 됩니다. 오리지널 같은 경우. 즉 1조 원 팔면 5천억 이익, 2조 원 팔면 매출액이 6조 원이니까 7조 원이니까 영업이익이 한 약 하나당 3조 5천억 정도 나와요. 순이익 같은 경우도. 자,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현재 요 정도까지 얘들이 이걸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 규모가 요 정도인 약을 카피해서 바이오시밀러로서 시장에 출시해서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 얘기예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을 성공한 회사고 그래서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2조 원에서 4조 원으로
2년마다 100%씩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40%고 세계적으로 이런 양의 회사가 극히 드문데도 불구하고 굳이 치료제 테마가 아니더라도 지갈 길 간다 그 얘기입니다. 실적 때문에. 지수 3000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치료제 테마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약간 그런 면에서 심리 게임이 그래서 지금은 본질적으로 더 셀트리온의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매도라든가 지금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거를 살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은 이제 뭐 최근의 뉴스 상황을 잠깐 본다면 레키로나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CTP59 제가 그냥 P59라고 말하겠습니다. 글로벌 임상 이상을 13일 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지금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 발표 참 기대 발표해 놓고 거기서부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한 흐름. 고점 대비 30% 정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고민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때 다행히 발표 나기 전후로 해서 슈팅이 나왔을 때 주식을 정리하신 분들은 지금 새로운 또 매매 기회가 열리는 매매하기에는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딱 그 케이스입니다. 자, 현재 전 세계 약 327명이죠. 지금 모집 환자 수 327명이 P57 아까 그 프로젝트명 레키노나주 치료제의 임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7군데 40명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276명. 특히 왜 루마니아냐? 이게 이제 유럽 따로 미국 따로 치료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됐는데 요즘은 한 10년 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사스 이후에 아시아 제약회사들이 막 치고 나오니까 유럽 애들이 그걸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막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임상 허가 맡으면 신약 후 통과되면 안 된다. 각자 따로 따라야 되는데 각자 따로 따르는데 신약 후보 물질 임상 3상 할 때 돈 얼마 들어가느냐? 5천억 정도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임상 3상 하나 하는 데만 1,000억 넘게 들어가요. 세계적인 신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유럽에서 276명, 미국에서 따로 8명, 스페인에서 3명, 총 327명인데요. 특히 루마니아에 왜 맞느냐? 동유럽에서 실험해야 유럽에도 허가를 맡으니까. 비싸니까 유럽으로 못 가고 동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뭐 우리나라나 아시아 약들의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과 발표가 있었죠. 13일 날 결과 발표가 있자마자 주가가 폭락이 그 다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왜 그러느냐? 치료군 내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평균 8일 정도 걸렸던 전체 환자가 이 치료제를 맞고 3.4일 정도, 5.4일 만에 회복이 됐어요. 즉 3.4일이 단축됐습니다. 약 40% 정도 단축됐다고 봐야 되겠죠. 중증 환자, 폐렴을 동반한 중증 환자 같은 경우 회복되는데 평균 10.8일 걸리는데 40ml 정도를 P59, 프로젝트명 P59 레키로나주를 투입하니까 5.7일 만에 회복하더라. 그래서 절반 가까이 단축되더라. 50세 이상의 중증 환자, 연세 있으신 분들, 노약자, 뭐 이런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평균 약 맞으면 13일 정도 회복되는데 레키노나주 P59를 투여받으니까 몇 미리그램? 40mg, 킬로그램당 몸무게. 그러니까 6.6일 만에 회복돼서 절반 가까이 빨리 회복을 보이더라. 이런 대조군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건데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셀트리온을 매수해야 하고 더 갖고 있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이렇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미 10만 명 분을 만들어 놨어요. 레키노나주를. 대량 생산을 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만 명까지 임상 허가를 받는 순간 확장해서 수출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공급 가격은 한 명당 40만 원, 해외는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약 7,000달러에서 9,000달러 사이 정도 되겠죠. 국내에서는 4,000달러, 4,000달러 정도, 죄송합니다. 400달러. 예, 여기는 700달러에서 900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만 명, 100만 명 정도 계산해 본다면 2021년도 최대 매출 규모는 200만 명분을 만약에 공급을 한다면
1조 6천억에서 약 2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자 그런데요. 그거는 셀트리온이 원하는 수치고 지금 일라이 릴리라든가 먼저 치료제를 개발해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회사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든 회사들의 이름입니다. 셀트리온은 레키노나주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프로젝트명 V55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알리GN 여기는 리제네론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셀트리온 치료제를 사전에 만들었던 회사들의 2020년 매출액 예상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1년 전망, 그리고 2022년 전망 어떻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리제네론은 요거 붉은색,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는 회색, 그 다음에 이제 길리어드는 여기 파랑색입니다. 2020년도 이제 매출액이었어요. 이번 연도 매출액은 어떠냐? 2021년도는 세계가 비슷해지죠. 중요한 건 내년도가 문제입니다. 반토막 납니다. 2023년도는 거기서 또 이거에 비한다면 이번 연도에 비하면 3분의 1 토막 나요. 즉 셀트리온의 코로나 치료제는 연속성이 있습니까? 일회성입니까? 셀트리온은 원래 2019년도 매출액 1조 1,800억 정도, 그 다음에 2020년도 지금 성장 2018년도 대비 더블 성장 1조 8천억, 2021년도,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3조 6천억, 이런 식으로 더블 2년 만에 더블씩 성장하는 회사인데 셀트리온이 치료제를 승인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이번 연도에 그냥 일회성이지 그것이 연속적으로 셀트리온의 본질 가치에 이어지진 않는 겁니다. 즉 셀트리온의 치료제와 내재 가치의 분석을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연속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치료제가 성공이 예를 들어서 했다 하더라도 올라왔을 때 아마 때렸지 않겠나. 무슨 얘기냐? 차트로 본다면 저 매출액이 연속성이 없잖아요. 셀트리온과 더불어서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있었던 일라이 릴리나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이미 제가 막 2021년도 매출액 예상되는 회사들조차도 내년도에는 급감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이 급감한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저 예측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가 워낙 변종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 데이터를 갖고 셀트리온의 매출액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다면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본질 매출액보다도 치료제로 인한 매출액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부분은 순간적이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또 없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은 그냥 본질 매출액이 더블이래요. 퐁당 더블이잖아요. 2년 격주로, 경년으로. 그러니까 굳이 저건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임팩트는 있지만 그 이야기는 셀트리온의 이 주가에는 이미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즉 24만 원, 23만 원에서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40만 원. 그리고 특히 국내 실험이 국내 백신 허가가 먼저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제약 국내 판권 갖고 있죠. 그래서 11만 원 전후 에서 25, 6만 원. 이미 150% 올랐을 때 1차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하기 전에 그 기대감이 오히려 주식을 매도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요. 저는 이게 왜 심리 게임이라고 보느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재 가치 아까 실적이랑 다 봤죠? 그 자체만으로도 셀트리온은 이미 더블 가도 되는 종목이에요. 왜? 실적과 성장을 다 갖고 있는 현대자동차보다도 좋잖아요. 기아 150% 올라간 기아자동차보다 좋잖아요. 현대자동차 10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갔잖아요.
성장성 때문에. 실적 받침되고 성장 기대감 때문에. 셀트리온은 2년마다 더블 나는데 이 회사가 15만 원에서 50만 원 못 가겠습니까? 45만 원 못 가겠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가죠. 굳이 치료제 이슈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내재 가치 이슈를 치료제 이슈로 그냥 한번 튀겨먹고 끝낸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심리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잘 한번 보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인데요. 아랫부분은 거래량 맨 하단은 맨 하단은 거래량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주가입니다. 35만 원, 4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22만 원 부분. 작년도 10월 중순, 11월 초. 그리고 맨 위에 거는 뭐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일같이 셀트리온을 사고 파는 날을 제가 그래프로 만들어 본 겁니다. 산 날은 빨간색 그래프로, 파른 날은 파란색 그래프로, 누적 당일 매일 누적이 아니라 그냥 하루씩만 산 것 판 것만 계산해 본 거예요. 이렇게 나오죠.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 가격대가 39만 원 여기죠. 그리고 이 가격대가 38만 원대. 얼마? 일주일 전, 1, 2주 전. 그리고 이제 현재 31만 2천 원대. 오늘 한번 30만 원 근처 찍었던 자리.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주가 폭등한 날, 시가 땡 출발한 날, 왕창 사죠. 밀리니까. 꼼짝없이 물렸죠. 그리고 주가 급락하니까 직저점 깨고 내려가니까 다 팔았죠. 다음날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추격 매수합니다. 그리고 38만 원에서 38만 원, 38만 5천 원 다시 또 지난 3, 4일간 왕창 매집합니다. 전부 다 38만 원에 다 물렸죠. 그리고 드디어 손절이 나왔어요. 언제? 오늘. 30만 원 깨지고 30만 원 깨지니까 손절 시작한 거죠. 이제는 올라가도 손절이고 떨어져도 손절입니다. 무슨 얘기냐? 심리 게임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기사든 뉴스든 기대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외국인 기관은 팔아먹는 겁니다. 개인들 불나방처럼 달라붙었죠. 38만 원에.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25% 이상 손실난 30만 원에 던질 때 받아주는 겁니다. 셀트리온만 그러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똑같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건 더해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17만 7천 원에 그렇죠? 신약 발표에 대한 기대감, 치료제 발표에 대한 기대감, 데이터가 좋다는 기대감. 전날도 사고 그리고 떨어져도 사고 지난 4일간 매집했어요. 평균 17만 원에 다 물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3만 원 터치하는 깨지는 순간 어제 오늘 팔기 시작했죠. 전형적인 정말 심리 게임입니다. 개인들이 손절할 때 물량을 받는 흐름. 따라서 지금은 셀트리온의 제가 아까 실적을 보여준 이유 이상 없다는 겁니다. 셀트리온의 R&D 파이프라인 보여준 이유 잘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펀더멘탈 전혀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가를 이렇게 요동치냐? 지금 심리 게임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손절하면 받아주고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냐? 매매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추격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손절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급락 나올 때 받아서 올라왔을 때 2박 3일 코스로 때리고 계속 그걸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이건데 이거는 정말 고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펀더멘탈 다 알고 있어야죠.
그 다음에 현재 이슈가 되는 치료제 이슈 알고 있어야 되죠. 수급에 대한 부분도 꿰뚫고 있어야죠. 개인들 매수 평균 단가 한 다음에 거래량 보고 손절 나오는 타이밍에 과감하게 들어가야 되죠. 아는 사람한테는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셀트리온을 다 정리해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이런 종목이 매매하는데 정말 천국입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지금 뉴스에 따라 우왕좌왕하고 심리게임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기가 개미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미지옥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천국에서 살고 싶죠. 셀트리온만 이러느냐? 진짜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실적,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 이슈가 되는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처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투자 영역이 아니죠. 치고받고 하는 영역입니다. 투자만큼 100%는 아니지만 20, 30% 수익률은 충분히 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기회를 이슈 인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인사이트를 보셨다면 여러분 걸로 교과서 삼아서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